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 특수한 경우는 결국엔 소송까지 가거든요. 그 해당 건물주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황소재입니다. 오늘 지금 집필 중인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 텐데요. 딴 거보다 오늘은 부동산 협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동산 협상 중에도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주변 민원을 받을 일들이 많거든요. 건물 짓는데 민원 없이 건물 짓는 거는 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쓴 내용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당장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도 협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편이고 지금까지 법으로 해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썼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시간이 꽤 돼서 그 사이에 소송이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결론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소송 중에 있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앞서 제가 책에 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번에 영상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떤 걸 느끼냐면, 책에서 내용 전달하는 것과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이게 표정이나 아니면 톤이나 목소리 크고 작고에 따라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강조를 해봤자 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서 영상으로 전달하면 좀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문장이 뭐냐면 민원 협상은 늘 돈으로 결론 납니다 라고 썼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돈을 안 들이고 거의 불가능해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결론은 돈으로 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돈으로 나지만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무조건 싸움 나요. 어떻게 되냐면, 생각지도 못한 높은 금액을 불러요, 상대방이.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해요.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 줄까 했을 때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금액 부를 수도 있잖아요. 얼마 줄까? 달라는 대로 줄게. 2만 원인데 한 3만 원 불러야지. 3만 원. 그럼 깎여서 2만 원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5만 원. 그래서 5만 원 받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과정이 없이 금액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생각지 못한 금액이 나와요. 용돈 주는 날이에요. 근데 요새 아빠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고 아니면 요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2만 원 말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13,000원? 18,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협상의 과정은 첫 번째, 그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끄럽다고 하면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치거나 위에 뭘 덮거나 하고, 예를 들어서 먼지가 날린다 그럼 중간중간 물을 뿌린다던가 1차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주려고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상대방 마음 다 안다고 보거든요. 하는 짓만 봐도 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티만 내려고 하는 거 더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해준다고 했다가 시간 끌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안 해주고 하면은 더 신경질만 나고 더 화만 나고 그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거면 확실히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 협상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민원은 항상 돈으로 결론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금액으로 주든지 그만한 공사비가 들어가든지 어쨌건 돈으로 결론이 나는데, 최대한 그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사실은 속으로는 돈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내 속을 상대방이 알고 그럼 얼마로 바로 키라면 속을 들켰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내 속마음을 싹 알았네? 이거 돈 달라고 하면 너무 속물인가? 너무 그럼 내가 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들키면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한 사람들 치고 결론에 돈으로 안 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결론은 다 돈으로 나요.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서 내가 이 사람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려고 하고 하면 이 사람들도 마음이 내가 그거보다 낮게 생각하고 적으면 아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돈 달라고 하긴 좀 미안하다, 근데 그냥 넘어가긴 그렇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금액으로 협상이 되거나 하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주변 민원이 해결되는 프로세스? 근데 이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특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 특수한 경우는 결국엔 소송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닌데 우리 때문이라고 우기는 경우. 두 번째,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될 거를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요 두 가지. 그럼 이거는 결국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움이 되면 결국엔 소송을 가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원할 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문제건 뭐 새로 생긴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부풀리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협상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똑같이 써놨네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 있죠. 주변이라고 하면 바로 옆 건물, 옆 건물, 그리고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있는 건물들의 하자나 문제 상황, 그 해당 건물주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 사진 찍어놔야 돼요. 공사 전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요. 예전에는요, 그거를 그 증거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서 그날 나온 신문의 날짜 있잖아요. 그걸 놓고 찍었어요. 그날 일했다는 거. 모든 걸 다 확인해 놔야 돼요. 그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겪어봤어요. 최근에 결론이 났던 거, 소송을 해서. 내지는 문제가 있던 거를 더 부풀리는 경우 미리 다 확인해 놔야 돼요. 미리 다. 낭패 봐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집안이 침해됐다. 근데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미리미리 다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어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3천만 원 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 차량이 밟고 가서 문제가 생긴 거다. 3천만 원 내놔라. 밑에 뭐 지하 뭐 공사를 해야 된다. 아주 웃기죠?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거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거 3천만 원 다 줬을 수도 있고, 재판하게 되면 결국엔 조정하게 되니까 끝에는 뭐 1,500이나 2,000 줬을 수도 있어요. 완전 생돈 나가는 거죠. 미리 사진 안 찍어놨다는 죄예요, 그거는. 다 준비를 해놔야 향후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사를 하면서의 협상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서 얼토당토 아는 걸 가지고 영업이 방해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자료를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대응을 못 해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 주인이 있고 그 안에 세입자들이 있고, 이 건물주랑 이 세입자는 서로 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옆에 공사하는데 둘이 짜고 같이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받은 돈을 얼마로 나눠가지고 갚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가 영향이 없었는데 영향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공사 전에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 상관없다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사하고 이 건축주랑 싸움이 붙고 나면은 건축주가 이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받아서 줄 테니까 손해 봤다고 하고 내 편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그때 가서는 오늘 건축을 하면서 부동산 협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다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일어나고 나서 대응하려고 자료를 찾거나 뭔가 뭐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그거는 많이 늦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런 준비를 못해서 사실 낭패를 엄청 크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때 술집이 있었는데 원래 물이 새서 매년 이제 공사를 했었던 거예요.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저희가 하필 공사를 장마철에 낀 거예요. 공사 보통 6개월 정도는 하니까. 그러니까 하필 그 장마철에 하니까 우리 때문에 샜다고 하고 소송을 건 거예요. 공사 1년 넘게 못했고, 그때 당시 이거 지금 20년 정도 된 얘기인데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를 물어줬어요. 그 설비하는 사람이 원래는 거기 원래 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포섭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입자들도 포섭을 한 거죠. 원래 센 적 없다고 다 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처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20년 전에 공사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는 늘 그런 식으로 주위에 건물이 몇 개 있었는데 옆집에 건물을 지으면 그런 식으로 늘 돈을 뜯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사람이 준비하면은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건축을 내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공사가 멈출 수도 있고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사를 하기 전엔 문제사항,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겉으로 봐서도 찾을 수 있고, 주변에 설비하는 회사 뭐 철물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확인이 되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협상, 제가 지금이라도 강남의 뽕업빌딩을 사라 이 책을 쓰면서 쓴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얘기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다음번에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나는 내용들 실전 이론 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